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12월 30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어릴 적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하고 어른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서슴없이 육군 대장, 국군 장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꿈은 초등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병으로 입대를 했고 내가 꿈꿨던 장군의 유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했습니다. 한번 별이 뜬다는 소문이 나면 온 사단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당연히 비상이 걸리고 부대를 떠날 때까지 장병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최근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들이 국회에 불려나와 국회의원들로부터 호된 추궁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주의관은 옳고 그름을 떠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고 어떤 주의관은 자신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어떤 주의관은 눈물로 잘못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12.3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은 주의관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명령에 죽고 살아야 하는 군 특성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평생을 상명하복의 정신으로 살아온 군인들로서는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치득을 장군들은 한결같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들을 처벌했습니다. 1987년 전두환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당시 민병돈 특전사령관에게 군 출동을 명령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 민사령관은 단호하게 반대했고 전두환은 물러섰다고 합니다. 특전사령관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1년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에게 계엄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훈령을 내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명령은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 였습니다. 이번 12.3 계엄과 연루된 지휘관들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개인 영달을 위한 욕심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12.12 군사 반란 당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군을 지키려 했던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하소곤 작전참모부장, 김호랑 중령 등 참 군인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담하게 무너지는 장성들의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국민과 국가, 헌법을 지키는 통수권자, 군령권자, 상관이지 윤석열, 김용현 개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군대라고 하더라도 명령의 복종은 국민과 국가, 헌법을 지키는 선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오늘도 묵묵히 군 복무에 충실하고 있을 장병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12월 30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이 방송은 환자중심병원 전주 대자인병원, 물의 새로운 혁명을 이끄는 수소수 생성기 슈퍼바이오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